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원자가 3살이 되던 1784년 8월 왕실에 오랜만에 큰 경사가 생깁니다. 뭐지? 자, 이건요 바로 세자 책봉식이 열리던 날을 그린 8폭짜리 병풍입니다. 자, 먼저 요 세폭에 그려진 건요 당시 창덕궁 인정전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이쪽 위쪽 이 중앙에 요 비어있는 자리, 요 비어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 것 같아요? 왕. 그렇죠, 맞습니다. 정조입니다. 못 그린다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왕이나 세자는 안 그린다라고 그래요. 배웠으니까. 아, 모르셨어요? 아니죠. 왕은 남기면 안 모르셨던 것 돼요. 같은데요? 아유, 용화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폭에 그려진 건요 창덕궁 중의당입니다. 자, 역시 위쪽 이 중앙에 빈 방석, 세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책봉된 세자는요 훗날 문효세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문효는 강함과 유연함을 두루 갖추고 효를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문무백관과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인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마음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뿌듯하지 않냐? 네. 저도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아, 뭔가 어, 왜냐면 뿌듯해. 그동안의 그 러브 스토리 알잖아요. 그렇지. 진짜 사랑의 결실이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된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오래 걸렸네요. 진짜 오래 걸렸다. 정조와 성덕임은 내내 행복했습니다. 정조는 오직 덕임만을 찾았고요. 둘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덕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면서 정조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와. 그러면 그 뒤로 후궁이 없어요? 자식이나? 들어보세요. 아,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지금 아예 없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정조시대 가 있네. 네. 눈빛이 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이 그 세자가 왕이 됐는지 막 지금 너무 미치겠어요. 빨리 좀 해. 기다려보세요.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요것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이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무슨 네. 말씀을. 자, 1785년 12월 이렇게 금슬 좋은 정조와 덕임 부부에게 선물이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어머. 예. 야. 그런데 안 돼요. 덕임이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1786년 5월 11일 덕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지? 우리 아가 아비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정조와 성덕임의 금지오겹이자 후계자 문효세자가 겨우 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아. 순아. 말도 안 돼. 아, 대체 무엇이 세자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홍역이었습니다. 홍역. 당시엔 홍역의 치료약이 마땅치 않아서 걸리면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홍역이 조선 전역에 돌았는데 군까지 침투해서 결국 문효세자의 목숨마저 앗아간 겁니다. 귀하게 얻은 처다들의 황망한 죽음에 넋을 잃은 정조. 당시 정조의 심경, 한상진 씨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또 아득하여 꿈인 듯 참이 아닌 듯하였다.
정조는 도무지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말로 어떻게. 그렇다면 아들을 잃은 성덕임은 또 어땠을까요? 또 임신 중이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맞습니다. 5개월 차인데 지금. 이때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성덕임의 모습을 보고 궁한 사람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됐다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에 덕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원 씨가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유산이 될 수, 네. 위험하니까. 뱃속에. 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덕임은 왕의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슬퍼하는 건 이거 나라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사를 생각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울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덕임은 아들이 아플 때 곁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왜였을까요? 임신 중이니까 뭐 그렇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들을 떠나보낸 덕임은 왕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픔을 삼키고 누르면서 버틴 겁니다. 부모라면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 티를 안 낸 거지 속으로는 아마 다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그냥 내 탓인 것 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무렵 슬픔에 잠겼던 정조는 신이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생각하고 싶다. 정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궁궐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오늘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자리에 묘를 조성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효창묘. 효성스럽고 번성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무뇨세자를 이룬 후에 덕임의 배는 계속 점점 불러옵니다. 정조와 덕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새 생명을 기다렸죠.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둘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자가 죽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덕임은 9개월 만삭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왜요? 덕임의 처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요. 덕임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그 이젠원고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은 의빈이 자현증을 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 그 임신해서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장기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곤란, 위경련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잖아요. 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몸으로 그럼요. 엄청 왔겠죠. 그럼요.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덕임은요. 정조가 오면 그 정조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던 거예요. 티를 안 내고. 티를 안 낸 거예요. 아이고. 정조 앞에서는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으며 맞이했던 겁니다. 안 돼, 제발.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국사를 마친 정조가 덕임에게 왔는데 성덕임이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터뜨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바라건대 정전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또 장차 지하에서도 즐겁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도 꼭 중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아유, 왜 그래요? 아, 유언같이 맞아, 말하잖아요. 이건 죽기 아유. 전에 하는 말 같아요. 정조는 자신의 품에 안겨 그간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는 덕임을 보며 알겠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와. 아유, 울려 퍼집니다. 아유. 의빈 성덕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9개월 된 아이를 가진 채 홀로 방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우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 덕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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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제발. 제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불과 4개월 사이에 무녀세자를 잃고 또 사랑하는 덕임마저 잃은 정조. 덕임은 물론 그 뱃속에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가득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월 덕임의 묘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죠. 대체 어떤 명이었을까요? 문효의 묘와 백보 거리로 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성덕임이 아들 문효세자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덕임을 문효세자의 묘와 단 100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고 명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왜요? 놀랄 수밖에 없지 지금. 깜짝 놀랍니다. 네. 실제로 문효세자는 효의 왕후의 양자, 이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자죠. 그런데 성덕임의 경우에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신분, 예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는 그 성덕임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예법을 어긴 거죠. 얼마큼 이제 정조가 그 성덕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라도 아들이랑 좀 같이 있어라, 이런 어떤 바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던 겁니다. 아,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었다는 그거를 괜찮은 척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을 수가 없죠. 그렇게 지척에 묻히면서 죽어 아들의 곁에서 함께한 성덕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쪽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서 효창공원에 있던 그 성덕임과 문효세자의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지금은요, 고양시 서상릉에 각각 묻혀 있는데요. 둘의 무덤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역사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1786년 정조가 덕임을 묘지에 묻기 전에 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들, 덕임의 모습을 글로 남기기로 한 거예요. 와. 덕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후대도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지. 정조는 홀로 방에 앉아 덕임에 대해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갑니다.
그렇게 적은 글은 덕임을 묻는 날 묘지명으로 함께 묻힙니다. 그 글이 바로 어제 의빈 묘지명입니다. 너는 멀리 떠났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고 덕임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정조는 이후로도 3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요. 성덕임의 제삿날에 올리는 제문을 직접 씁니다. 내가 연모하였다. 덕임아. 남긴 글 마디마디마다 정말 덕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꾹꾹 눌러 새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덕임을 그리워하면서 일을 마치고 홀로 있을 때, 궁궐을 걸을 때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을 문득 떠올리곤 했겠죠. 정조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14년을 보낸 후 눈을 감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정조 대왕으로도 불리죠. 하지만 남자로서 정조는 성덕임이란 한 여인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짧은 삶을 살다 간 게 애달파서 훗날에도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며 꾹꾹 눌러 기록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순수한 사랑을 했던 정조의 바람대로 조선의 성덕임이란 여인이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정조를 어떤 정치적인 측면으로서만 바라봤었는데 정조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